자, 보면 이제 217페이지 내용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했던 게 용용치기도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어디 부분 이제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부분은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기반 시설은 설치 정비 개량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 이 흔들린 부분 있죠? 보이나요? 흔들린 부분. 예. 이쪽 부분에 관한 내용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 기반 시설은 뭐가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게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럼 그 시설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했느냐 물어보면 누가 결정했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얘기하고 이 부분도 얘기할 건데 이걸 결정한 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체계도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217페이지 보세요. 21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라요?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해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단계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지도죠. 지도에 보면 이렇게 선들이 꺼져 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뭐냐면 도시철도입니다. 어디에 설치된 도시철도냐면 여기가 보시면 호남 고속도로니까 여기 광주는 전라도 광주겠죠. 경기도 광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 광역시에 뭐가 지금 설치하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철도. 그럼 이거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디에요? 광주 광역시에 뭐 하기로? 그렇죠.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게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를. 그래서 지금 이 광주광역시의 도시철도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시까지 된 거죠. 누가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했겠죠. 만약에 이 각각에 대해서 이 도시는 광주지만 이걸 국가계획에서 한다 그러면 국장이 결정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이 광주광역시장이 뭐 하든지 그렇게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정되는 순간에 이거는 도시철도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여기에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정됐으니까. 결정되고 고시까지 됐으니까. 그러려면 여기 있는 이 도시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도시철도가 설치되는 곳에 도시잖아요. 여기가. 도시군의 관할구역장이 이거를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구간에 지나가고 어느 지역 부분 지나가고,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 내에서도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에 가겠다는 그런 뭘 생각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뭐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구간을 정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는데 공사가요. 와,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게 하는데. 그래서 딱 따져보니까 3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단계 공사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3년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넘어선 걸 한꺼번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계별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빨간색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1단계, 이 파란색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2단계, 이렇게 1단계와 2단계 나누어서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수립부터 계획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짜는 거예요? 그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짜는 거예요. 왜? 그 도시에 이게 설치되고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나요? 도시의 이 기반시설, 즉 도시군 계획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됐으니까 그 도시의 장이 잘 알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장이 그거를 집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그러면 1단계와 2단계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 이 얘기예요. 그 기준은 바로 3년이라는 기간을 잡습니다. 3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1단계, 3년 넘어서게 되면 2단계 공사로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217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로 1번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서 수립권자가 누구냐? 이게 도시에 이루어지는 거 맞죠? 도시군에 이루어지니까 그 도시군에 있는 장이 이걸 수립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립권자가 누구라 돼 있어?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립하냐? 예외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과 2단계 집행이 있는데 기준이 몇 년? 3년.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2단계,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권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된다고요? 여기 부분. 도시군 관할구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하고 난 뒤에는 이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를 정할 거예요. 근데 사업 시행자는 누가 되냐면 어차피 이게 지금 공적 사업이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행정청이 해야죠. 행정청이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자. 됐나요? 행정청인 자가 누구냐면 광역자치단체, 또 국장도 되고 여기 기초자치단체. 여기 있는 자들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뭐고, 광역자치단체는 뭐고, 기초자치단체는 뭐? 지방에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됐나요? 그리고 이 자치단체들은 전부 다 뭐냐면 행정청이 된다. 이게 얘기입니다. 여기도 행정청이 되는 거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행정청이면서 만약에 이 자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 시행자가 공공의 성격을 띠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공공시행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아, 행정조직상에 있는 자들은 행정청이 되는 거고, 우리 행정조직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본 거예요. 그럼 여기 없는 자들은 행정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뭘 알고 있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세요? 한국 땡땡공사죠. 항상 앞에 한국이 붙고 맨 끝에 뭐죠? 공사가 붙어요. 나 뒤에 가서 한번 나오겠지만은 한국 땡땡공사는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행정청이라니까요. 하지만 공공의 성격을 가지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공공시행자라고는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의 성격에 띄는 자들을 묶어서 우리는 공공시행자라고 하고, 공공의 성격을 띠지 않는 개인이 하는 거 있죠. 개인이 하는 거, 민간 업체가 하는 거, 그건 뭐라 불러요? 민간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내가 개인인데 개인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럼 민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이 여럿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조합이 하는 것도 뭐예요? 개인이죠. 공공이 아니잖아요. 그럼 조합도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누가 되는 거예요? 민간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뭐 개발업자, 그 다음에 건설업체 이런 거 있죠. 다 뭐가 돼요? 민간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걸 자꾸 헷갈려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기 있는 행정조직에 있는 자들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 불러요? 행정청이라고 한다고요. 행정청인 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공사업시행자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공공사업시행자에는 행정청 말고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땡땡공사가 있는데 한국땡땡공사는 공공기관이란 얘기예요. 공공기관이지 행정청이 아니에요. 지방공사 있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나오는 지방공사가 있어요. 지방공사도 공공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공공사업 시행자는 되지만 뭐가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니에요. 행정청 오로지 이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막 헷갈려요. 공공기관도 행정청인가? 어떻게 행정청이에요? 행정조직에 속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행정조직을 아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되면서. 됐나요? 그러면 한국땡땡공사가 바로 뭐냐면 공공기관이에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이고 행정청은 아닌데 그자들이 사업을 하면 공공사업 시행자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에는 행정청도 포함돼요. 국가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고 저 행정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공사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 누구? 공공기관도 포함되고 그리고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정부 출연기관이 또 있어요. 뭐 많죠? 국가철도공단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그러면 이런 공적 사업일 때는 이런 사업은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행정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립을 했다고요. 자기 도시는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러면 사업도 이자들이 뭐죠? 하는 게 원칙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업 시행자도 이 수립을 계획 수립을 한 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그 행정청이 즉 이 지방자치단체가 뭐가 없으면 자금이나 뭐 인력이나 이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을 뭐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지정받은 자가 사업 시행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 시행자는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오씨 공공? 얘네가 공공이잖아. 얘네가 공공이지만 얘네가 공공 중에 공공이 아닌 얘네들도 있잖아요. 이건 행정청이고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공공사업시행자 있잖아요. 지방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뭐는 될 수 있지만 사업 시행자는 될 수 있죠. 왜? 행정청이 지정했으니까. 그런 흐름을 모르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자, 볼게요. 원칙은 그러면 이 집행계획을 수립한 자가 사업 시행을 한다면서요. 사업 시행을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알겠다고요. 그럼 사업 시행을 한다면 사업 시행을 한 자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실질적인 계획서를 작성한다고요. 그게 실행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즉 실시계획이란 말을 쓰죠. 보통 일반적으로 법조문에는. 그럼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난 뒤에는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자한테 반드시 뭐죠?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사업은 인가 받는 거지 공적 개발이기 때문에 허가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결정하고 확정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사업 얘기할 때 항상 뭐 어떤 계획을 세우면 뭐 받는다? 인가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개발 행위는 사적 개발이기 때문에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렇게만 구별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특별시장이 수립권자이면서 사업시행자예요. 됐나요? 그러면 나중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사업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거는 큰 틀을 짠 거고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여기 구간 다 나눠서 뭐 이렇게 막 짤 거잖아요. 그게 실시계획이에요. 그럼 그거 짜고 난 뒤에 특별시장은 누구한테 인가를 받을까요?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두 번째 서열한테는 권한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시장은 자기가 계획을 세고 자기가 뭐죠? 그렇죠. 자기가 인가를 합니다. 사업은 인가니까. 그런데 인가할 때 그냥 인가하는 게 아니겠죠. 인가받기 위한 절차가 있을 거예요. 심의도 받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인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광역시장이 광역시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도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광역시장 자체 스스로. 특별자치시 마찬가지. 특별자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도관할국에 있는 누가? 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있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 도시에 지금 이런 기반시설이 설치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시장은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사업 시행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수립한 자가 사업 시행도 한다고. 그러면 수립을 했고 사업 시행도 해요. 대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도소속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받아야 돼요. 군수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인가권자가 아니에요. 수립은 할 수 있지만 그럼 인가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아, 인가권자는 그럼 나중에 시도지사가 되겠구나. 대신에 여기 무슨 시가 나와요? 대도시가 나와요. 대도시가 나오면 사업에 대해서는 권한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도시 시장도 뭘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인가를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인가권자는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예요?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 특별시에 누가요? 국가계획 차원에서 만약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한다. 그럼 누가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럼 국장이 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런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가권자는 예외적으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뼈대를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할게요.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시장이 특별시의 도시군에 대해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나 인력 부분이 부족해서 자기가 하기 그래요. 그래서 누구? 그렇죠. 민간이나 아니면 공공시행자한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은 절차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민간을 지정하게 되면 이거 공적개발인데 민간을 하는 순간에 이 민간업체가 과연 잘할까 못할까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뭐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공공기관은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 동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공공기관한테 많이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뭐 했어요? 지정을 했어요. 비행정청이죠. 지정을 하면 그러면 지정받은 자는 사업 시행을 할 때 사업 시행 계획서는 내가 사업 시행자니까 자기가 작성했겠죠. 실시 계획을 작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인가받겠죠. 누구한테 인가받으면 돼요? 나를 지정한 자한테. 나를 지정한 자가 행정청이잖아요. 나를 지정한 자한테 인가를 받는 거예요. 광역시장도 마찬가지. 이것도 다 됐나요? 여기만 빼고.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만약에 국장이 지정을 했다. 국장이 지정할 수 있잖아요. 국가기획 차원에서 하다가 국장이 지정하면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장한테. 그게 다예요. 그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지금은 이해되는데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리게 돼요. 왜? 처음 듣는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하고 있잖아. 여러분하고 자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죠.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내일 되면 또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물가물할 때 듣고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공법은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뭐냐면 수업 시간에 들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된 줄 알고 다 들어간 줄 알고 복습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오잖아요. 오씨 이상하다. 분명히 이해했는데 책 한 번도 안 보고 오잖아요. 항상 새롭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머리까지도 깨끗해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배운 거지? 분명히 배웠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정말 희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 번 보라고 그러고 한 번 볼 때 처음 복습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보는 거예요. 조금씩. 하루에 날 잡아서 계속 보는 게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아시겠죠?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다 날아갑니다. 그게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점수는 많이 안 나와요. 진짜 그게 공법의 특징입니다. 왜요?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서. 중개사법은 그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가요. 왜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차이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의 공부량을 중개사법의 8배 이상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양을 따진다면. 근데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시간은 투자는 조금 하셔야 돼요. 어쨌든 민법하고 공법은요. 1차 과목에서는 민법, 2차 과목에서는 공법. 이 두 가지는 시간은 투자하시는데 한 만큼 효과는 안 나오는 건 감안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락이 안 나오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는 유지하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공무원 수업 학생들을 하거든요. 그래 건축직.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했던 학생들이 공인중개사 수업 듣고 막 해요. 왜냐하면 주로 어디서 있냐면 건축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있죠. 주택가 건축과에 다 있거든요. 전부 다 인허가 쪽 맡아서 하는 거예요. 거의 뭐 지금 이제 그 사무관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전국에 다 있거든요. 제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전부 다 인허가 쪽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허법을 되게 많이 배워요. 배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도 교육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형태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데 그 공무원 공부할 때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때문에 과락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영어는 해도 공부해도 뭐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어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서 점수 올리고 그냥 운 좋게 찍으면 맞자. 근데 계속 찍어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1년, 2년, 3년, 4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논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계속 안 나와요. 근데 공부를 해도 이게 바로 눈에 띄울 정도로 점수가 안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락은 넘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이 공법도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딱 두 과목이 있는데 민법하고 공법이에요. 중개사법요. 한 달 동안 날 잡고 하면 끝나요. 진짜. 근데 공법은 한 달 동안 날 잡고 하잖아요. 다음 달에 없어져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과목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주 보셔야 됩니다. 항상. 아시겠죠? 됐나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국장이 광역시 부분에서 만약에 지정을 했다. 다른 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했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누구한테? 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솔직히 다예요. 이 뼈대에서는. 그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난권자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됐나요? 그럼 한 번씩 잡아볼게요. 자,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217페이지처럼 했습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218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가로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이제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하는데 동그라미 1번 뭐가 있고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2번
비행정적인 시행자가 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시행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이거 집행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립권자를. 즉 여기 도시군 관할구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비행정적인 시행자는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지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를 이제 지정하면 되는데 그때 사업 시행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청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비행정청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행정청이 직접 할 때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누가 수립을 했으니까. 도시군 관할구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을 했으니까 그 도시군 관할구장이 사업 시행자가 되면 제일 퍼펙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이자가 하여야 합니다 하고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모든 도시가 다 장들이 다 돈이 많고 인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하는 경우일 때 다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행정청을 이제 임명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칙은 이렇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예외적인 사항이.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 부분의 형태가 하나 나오는데 자, 비행정청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뭘 한다고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된다고 얘기했죠. 이건 간단해요. 자,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218페이지에 행정청이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구수 나오나요? 그거 하나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게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사업 시행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도시군 관할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한번 볼게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책에 218페이지에 A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A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뭐라냐면 뭐 나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가계획. 땅만 빌려서 국가 차원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국장이 하긴 하는데 그 땅의 장들한테 의견은 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무조건 무턱대고 돌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에 뭐 듣는다? 의견을 들어서 누가요? 국장이 어떻게 해요?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시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수립하는 거지 국장은 도시군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국가계획일 때. 됐나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A번. 근데 B에 보니까 또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네요.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 되고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여러분들 B라고 해서 나오죠. B라고 해서 나옵니다. B에 보면 도지사가 되는데 뭘 때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 여러분들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광역이란 건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어느 도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 군수 의견 듣는 거예요? 시하고 군이겠죠. 시하고 군이 아닌 곳에 하는데 시장, 군수 의견 들을 리가 없죠. 아니 사업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의견 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앞에 생략돼 있는 거예요. 뭐가 생략돼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를 광역 도시계획을 한 거예요? 시하고 군. 그래서 여러분들 B에 이 광역도시계획 앞에다가 시군이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지금은 이해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시험 문제는 이 시군이라고 나와요. 근데 법조문에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제가. 광역도시 앞에다가 시군, 시군의 광역도시계획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는 시장 군수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견 들어가지고 직접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아, 오케이. 국가계획일 때는 국장이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 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일 때는 누가? 도지사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까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할구역장만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국가계획일 때는 누가 사업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국장이 할 수 있고, 시군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하게 되면 누가? 도지사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됐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행정청이 하기가 힘들면 비행정청인 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자가 또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8페이지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218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설명한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비행정청이 그렇다는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디테일하게 지금 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가 뭐 하면 돼요? 사업을 하면 되죠. 근데 그냥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게 실시계획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작성해요? 사업을 하는 자가. 수립권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뭘 정하냐면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서 이제 뭐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두 개가 더 남았어요.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정비사업 두 개가 더 남았어요.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사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업과 앞으로 제2편에서 하게 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도 이 틀은 거의 똑같아요.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게 있지만 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틀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그 다음 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흐름을 잘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뭐 작성한다? 실시계획. 그러면 항상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위에 있는 행정청에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하면 인가권자가 인가를 해주는데 그 인가권자가 행정청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와야죠.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국장이 만약에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리고 국장이 지정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한 자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리고 또 하나, 시도지사가 아까 한다고 얘기했죠, 결정을. 왜냐하면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지만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구는 수립은 할 수 있고 사업 시행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돼요? 그렇죠, 인가는 안 돼요. 위에 있는 도지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지사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해주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예외적으로 국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해주시면 자기가 스스로 또 뭐 할 수 있어요? 인가를 또 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시계획을 인가를 해주고 인가를 하고 고시를 하는데 그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인가권자 누구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런 게 어려워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 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해도 또 잊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인가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219페이지 보세요. 219페이지에 가로 3번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나오고 동그라미 1번 실시계획 작성 나오나요? 그때 기억.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뭐 작성한다? 실시계획. 누가 작성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거구나. 그거 알게 되고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 그럼 이제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인가는 어떻게 하냐면 기억.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요? 그럼요, 국장이.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하면 문장이 읽힌다는 얘기예요. 문장이 읽히면 맞다 틀렸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법은 이 문장을 읽기가 싫어한다고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니은. 그 밖에 시행자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으면 돼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그래서 인가권자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인가를 다 받고 고시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시행하면 돼야 안 돼요? 사업 시행하면 돼요. 여기서 실시계획 인가 받은 거 있죠? 사업에서 인가 받은 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일반적으로 건축법이나 우리가 개발 행위에서 허가 받은 거 있죠? 허가 받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건축법이나 개발 행위에서 허가를 해줬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해줬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사업 시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근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본 거죠.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집행계획 짰는데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그렇죠? 1단계인데 1단계도 되게 길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도시 내에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 지역을 109, 여기 구역을 또 209, 309 이름을 다 붙여요. 공사 구간별로. 그래서 이걸 분할해서 뭐죠?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에서 명시를 해놔야 돼요. 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고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분할해서 해도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까요? 나눠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실제로 시공하는 업체를 따로따로 주면 돼요. 그럼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안 그러면 한 업체가 처음부터 단계별로 이거 다 하려면 못해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할 때 1호선 공사할 때 잘 보시면 109, 209, 309 해서 회사 이름이 틀려요. 여기는 H회사, 여기는 L회사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분할 시행입니다. 아, 이런 사업들은 분할로 사업 시행을 하게끔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19페이지 보세요. 가로 4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나와요? 그 조치에서 동그라미 1번 뭐 나와요? 분할 시행. 이게 18회, 22회, 23회, 28회 4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초과정 때는 지문을 보더라도 정말 많이 나온 거 있죠. 최소 4번 이상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다 안 하고 몇 개만 지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뼈대를 잡으면서 어떤 거 위주로 하냐면 최소 4번 이상 나온 거. 그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한번 보고 나중에 기본 가져가서 또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지라고. 분할 시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몇 개 이상?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220페이지 보세요. 토지 수용하고 사용 부분도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가로 5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시설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 다 작업했어요. 그럼 공사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겠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공사 완료되면 우리 아까 사적 개발 행위 할 때도 개발 행위 허가받았던 대상이 공사 완료되면 뭐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우리는 뭘 받느냐면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는 항상 언제 받습니까? 물어보면 뭐가 끝나면? 그렇죠. 공사 완료가 되면. 공사가 완료되어야 준공검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준공검사 받았을 때 받고 난 뒤에 이상 없습니다. 이제 공사해도 사용해도 됩니다 하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공사 끝났다는 거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고입니다. 그게 무슨 공고냐면 공사 완료 공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사 완료 공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체계 부분에 대한 뼈대는 잡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도시개발법도 이 뼈대에 준합니다. 조금씩 틀리지만 이 뼈대에 준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실 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고 고시됐죠. 근데 고시 1부터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그 땅이, 그 지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결정됐다면서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좀 정해졌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강산이 변하고 강산이 또 한 번 변하고 그럼 몇 년이 지났어요? 보통 10년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면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을 안 해요. 그럼 누가 미치는 거예요?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은 지금 난리 났겠죠. 처음에 이거 지정되면 왜냐면 이제 땅값 오른 건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벌써 다른 데보다 땅값이 몇 배 차이 좀 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기반시설 깔리고 막 하게 되면 더 오르겠죠. 난리가 난 거죠. 뭐 지금 자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심상찮은 거예요 이게. 20년 동안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개인적인 재산이 침해당한 거죠. 왜? 여기다가 내가 건물 하나 지고 임대만 해서 돈이 얼마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공적 사업하니까 다른 거 못 짓도록 돼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데모하고 그다음에 어디요? 국회 찾아가고 청와대 앞에 찾아가고 머리 삭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건데? 검토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를 일단은 결정 고시되고 난 뒤부터 사업 시행을 안 하면 몇 년? 20년. 2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이 20년이 되는 날 말고 되는 다음 날에 이 구역 결정된 거 있죠? 이거 자체를 효력을 뭐 하자? 없애자. 효력을 없애야 여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년이 되는 언제? 다음 날. 항상 뭐가 없어질 때는 그날 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언제? 다음 날. 그래서 뭐가 돼요? 실효가 돼요. 이렇게 법을 정해놨다고. 그런데 또 데모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냐? 20년 동안 그러면 20년 동안 내 땅은 그럼 어떻게 하냐?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또 데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너무 길잖아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년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부에서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아니 20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케이. 20년 딱 반. 반이면 얼마예요? 만약에 여기 10년까지 1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면 대신에 이렇게 하자. 토지 소유자 있죠.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누구한테? 사업 시행하는 자한테. 너 이거 사업 안 하면 10년 동안 안 했으면 앞으로 안 할까? 아니야. 나 할 거야. 야, 나 못 믿겠는데? 그럼 내 땅 사가. 내 땅 사가면 되잖아.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매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됐는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법으로 그걸 확정을 해놓습니다. 법에 명시를 해놔야 그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10년간 사업 시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게 되는 그때 뭘 하도록? 매수 청구.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를 하게 되고 내 땅 사갈지 안 사갈지 물어보겠죠. 그러면 매수 의무자가 뭐죠? 내 사갈게 하면 되는 거. 안 사갈게 하면 거기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많은 건물을 높이는 못 지어. 왜? 아직 실효가 된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기본 과정 가서. 큰 틀은 이렇게 되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220페이지 보세요. 220페이지에 2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이 이루어지는 땅은 어떻게 하느냐?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 1번 매수 청구권자 나오나요?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18회, 21회, 24회, 26회, 27회, 28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계획 결정 고시 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10년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뭐 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만 요구하는 거지. 못 짓는 땅 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땅에 있는 자가 야 나도 좀 해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목이 뭐인자, 대인자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이나 정착물 다 포함합니다.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0년이에요. 그래서 221페이지 보면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들이 나온 거예요. 넘겨보시면 222페이지에 3번 그러면 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땅은 그렇게 한다지만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갈 거냐는 얘기예요. 근 20년까지 보자.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 시로 나오나요? 동그라미 1번 16회, 23회, 27회, 28회, 29회, 30회 때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로부터 몇 년? 20년 동그라미 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얼마?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도 또 뒤에 나와 있는 거고 그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토계획법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뼈대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30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몇 번? 기억은 20 그리고 니언은 20년이 되는 다음 날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이 문제를 볼 때는 어디를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전체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도시군 계획시설 나오고 연이 나오잖아요. 그럼 10년이냐 20년이냐가 제일 헷갈린다고. 그래서 항상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를.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얼마? 20년. 매수 청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10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실효구나. 효력을 잃는 거 실효지. 이거는 20년. 매수 청구 얘기가 나왔다. 10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대해서 우리 정리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체계잡기 8번째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체계도인데 제일 먼저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돼야지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국장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죠. 누가 수립해요? 수립권자. 그럼 수립권자가 누군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시행자가 되지 않을 때는 행정청이 뭐죠? 다른 비행정청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두 가지가 있고 행정청이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도시군 관할구역장, 즉 여기 수립권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차원에서 하게 되면 누가 또 이거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국장. 그리고 시하고 군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는 누가 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도지사가. 됐나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청이 하지 않을 때는 행정청이 누구냐면 이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닐 때는 비행정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는 실시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해요? 사업시행자가. 그리고 인가권자한테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가권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해주게 돼요. 그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물으면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자들이 고시를 하는 거죠. 이제 사업해도 됩니다 하고.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할 때 분할 시행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합니다. 준공검사 끝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공사 끝났습니다 하고 완료 공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뼈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일로부터 몇 년간 20년간 만약에 사업 시행을 안 했다. 그럼 언제?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뭐가 된다? 실효. 근데 그 반이 되는 10년이 될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10년 동안 만약 사업을 안 했다.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뼈대 8번째.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